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들 본격적으로 각각 존재감 드러내는 행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제발 민주당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가 됐든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유권자분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된 선거인 게 이번 선거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참사가 지금 온 국민을 다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 진원지는 사실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적대 정책이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의 그 큰 폐해가 지금 온 국민이 정말 힘든 바탕에 있는데 가만히 이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을 보면 예. 박원순 시즌2다.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나 이 정부가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대란을 자초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거다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각에서 보신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큰 폭에서는 또 그런 민주당 쪽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주택 공약을 보면 본인이 한 번 더 신임받아서 5년을 한다 하더라도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균형이 맞지 않아요. 지금 서울에는 380만 가구가 살고 계시거든요. 380만 가구가 사는 집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어졌는데 5년 동안 74만 6천 가구를 짓는다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딱 그러면 벌써 균형이 맞지 않고 너무 과대포장돼 있죠. 목표로 말하면 100만 개 공급한다는 말씀은 못 하시겠어요. 다만 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판단 능력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전문가들이 써준 대로 읽으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를테면 오세훈 전 시장께서도 저는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과 관련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건 또 공약과는 별개 문제로 많은 서울 유권자분들께서 야권의 분열을 염려하세요. 누가 됐든 단일화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정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혹시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단일화를 사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야권 분열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취지에서 열흘에 말미를 드렸던 건데 결국 화답이 없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안 후보는 이제 입당을 안 하기로 했던 거고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이른바 제3지대 경선 제안을 했고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쪽에서 또 후보가 결정이 되고 우리 당에서 결정이 되고 나중에 또 만나서 단일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정책도 다듬어지고 유권자분들의 생각도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경험 때문인지 이제 아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이게 좀 현실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이제 공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나경원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주택 공약이 나온 바가 없고요. 제일 문제는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도 1호 공약으로 말씀하신 게 주택을 30만 호 공급하는데 그 형태가 토지 임대부 분양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잘못된 공약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하려면 토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예. 최소한 서울시가 아니라도 중앙정부 소유 토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30만 가구면 한 6, 70만 이상 인구를 수용하는 그 주택 규모인데요. 송파구의 인구가 66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송파구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공유지에 서울시 토지나 정부 토지 위에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게 그분 공약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어디에도 그 정도 면적의 빈 땅이 없습니다. 예, 빈 땅은커녕 국공유지는커녕 빈 땅도 없어요. 제가 시장 시절에 마지막으로 공급했던 마곡지구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빈 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 그런 빈 땅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국공유지가 있어야 토지 임대부 분양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 규모도 지나치게 많고 이렇게 공개적인 지적을 했더니 돌아오는 말씀이 오세훈은 뭐 옛날에 시장을 해서 상상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세요. 나중에 설명한다 그러고 지금 열흘이 지나도 설명이 없어요. 오늘 아마 정부에서 주택 정책 발표가 나올 텐데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가. 토지 임대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저희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정부가 25번째 이게 부동산 대책 발표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85만 가구 전국적으로 이게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서울에 2만 호라는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비슷하네요 보니까 수치가. 이 30만 가구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에 지금 지나치게 토지 이용 효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든가 역세권 근처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에 낡은 주택들이 집중한 곳은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들여서 토지 건물주가 집을 새로 짓게 하고 이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그렇게 그런 곳 위에 토지 임대부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용적률을 뭐 700%로 올린다. 또 그 역세권 범위를 넓힌다. 이런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앞으로 아마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그 방향으로 갈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과연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최대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지원 체계로 바꾸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는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있습니다. 주택국은 주택을 공급하는 곳이고 도시계획국은 뭐 도시경관이나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예를 들면 다급하다면 이 두 기구를 한시적으로 통폐합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든가 인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규제 같은 걸 없애서 경제성이 생기도록 해서 돈을 벌려고 달려들어야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간의 활력을 불을 붙여서 서울시의 이 침체된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주택도 공급하고 하는 그 행정 노하우를 누가 발휘할 것이냐.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임기 1년짜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평소에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업무 파악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좀 빠르게 공급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속주택 공급 1탄, 2탄 이렇게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현안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정치권 이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 원전 건설 추진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청와대는 USB 건넨 건 맞지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이야기의 본질은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대북 원전 지원을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느 정도 구체성 있게 그 제안을 했느냐. 또 공무원 사회에서 이번에 나온 문건이 그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 보고용 문서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의 핵심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께서 내가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면 아마 의혹의 절반 이상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질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뭐 이거 공격하는 건 뭐 신북풍이다. 뭐 옛날 정치, 부패 정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로 피해가고 계시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주문을 하시네요. 밝히면은 다 해소될 일인데 네네. 이렇게 시끄럽게 놔둘 이유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국민 입장에서 USB에 뭐가 들었는지 회고록 보고 알게 되면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서셨으니까요. 이제 선거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경원 의원도 좀 나섰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이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이 오세훈 후보가 뭐 주요 후보 2명으로 좀 꼽히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경선까지 가실 자신 있습니까? 선거에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예. 네,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예. 그러시군요. 서울시장 2번 하셨고 이번에 하시면 사실 횟수상으로는 3번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보궐선거라서 사실 제가 예.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제 뭐 그 기간을 떠나서 이제 3번째 하시는 건데 왜 오세훈 시장이 돼야 되나? 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선거 슬로건이 예. 첫날부터 능숙하게입니다. 첫날부터 4월 능숙하게. 7일 선거가 예.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이번 선거는 4월 8일 아침부터 바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나 인수위원회 한마디로 말해서 밑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업무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 서울시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네. 예, 근데 연말이면 또 올 연말이면 선거 분위기로 또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한 6개월에서 한 8, 9개월 일하다가 바로 또 선거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마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는 예.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나 고통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 제가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예. 그리고 주택 공급하는데 가장 신속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총동원해서 예. 여러분 고통을 빠르게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궐선거로 통해서 이제 당선되는 시장이 이제 앞으로 그 재임 기간이 1년 남짓인데 이 1년 네. 남짓이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께서 진짜 시장이 되신다면 이때 꼭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거창한 공약보다도요. 예.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이 중소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답답해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예. 이 코로나 초기라면 무조건 뭐 몇 시까지 영업해라, 뭐 무슨 업종은 뭐 저 영업하지 마라 이런 거를 협조를 하고 순종을 하고 다 협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업종별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 어떤 업종은 오후에 손님이 많이 들고 어떤 업종은 저녁 때 손님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업종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그동안 1년 동안 좀 정성 들여 만들었다면 예. 거리두기도 실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매출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말 괜찮은 멋진 행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거는 등한시하고 확진자만 늘면 일률적으로 영업을 규제하는데 이분들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그 작업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공급이 늦어져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마 집단 면역이 늦어질 거예요. 예. 정부는 11월을 목표로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작업부터 하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혹시 뭐 대선 출마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아까도 불가능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예. 한번 제 공약이 거의 다 5년 공약이거든요. 예. 한 번 더 신임해 주신다면 5년 동안 열심히 네. 해서 공약을 다 완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세훈 전 시장과 얘기 나눴습니다.